그간 제가 영업으로 살면서 겪고 크게 느낀 점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령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말이죠. 한 번은 회사 탕비실 한켠에 간식 코너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였습니다. 때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간식들은 2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간식들이 생긴 취지와는 다르게 수시로 와서 본인 자리에 쟁여두고 먹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탕비실에 몰려가 새로운 간식들을 훑어본 뒤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골라 본인 자리에 나열하기 바빴습니다. 때문에 정작 간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땅히 허기를 채울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하고 주전부리 정도만 챙겨 본인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탕비실의 간식이 다시 채워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들을 뒤에서 험담하기 시작했고 그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작게 보면 한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전시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수당,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 구성원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꼼수를 쓰거나 부당수급 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주변에 자랑하듯 떠드는 사람들 또한 있죠. 오히려 꼼수를 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라서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물론 그들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공짜로 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의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거나 혹은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얼마를 손에 쥔다 못 쥔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는 게 더 클 겁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인이라면 상품 설명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상품을 구입하는 대상,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앞으로도 중요한 요소로 다시 등장하니 유념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돌아와서 두 번째, 사람들의 어떠한 말과 행동은 그들이 소속된 집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도출된 그 생각들은 다양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들이 누적되면 다시 그 집단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다. 위 탕비실 사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소수 기버의 배려로 만들어진 간식이 소수 테이커들로 인해 소멸됐다는 겁니다. 간식으로 배려해준 사람은 기버일 거고 적당히 간식이라는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은 매처겠죠. 단 한 번의 선행으로는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부도덕한 행동 역시 즉각적인 주변 반응을 만들지 않습니다. 옳던 그르던 다수의 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주변인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왜 내게 호의를 베푸는가? 치밀하게 계산된 어떤 장치인가? 저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손해를 끼치는가? 이것은 손해가 아닌 일종의 테스트인가? 등등. 그리고 다들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는 굶주린 상태에서 업무를 보다가 배움은 간식 한 입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이 정도는 내가 회사에서 누리는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간식이 줄어들까봐 내 주머니를 먼저 채우기 바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차피 내가 안 가져가더라도 다른 이들이 챙겨갈 테니 최대한 빨리 많이 챙겨야겠다. 혹은 간식이 막히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먼저 챙기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주의를 줘야겠다. 아니면 모르겠다, 나 살기도 바쁜데 간식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등등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장르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들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각 집단에서 누군가의 말이 사람들의 생각을 낳게 되고 그게 곧 행동으로 번집니다. 내가 속한 곳에 이 3가지 요소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세 번째, 위 상황들을 해석하고 올바르게 깨우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깨우치는 자들의 깨우침은 그 깊이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그것들을 기반으로 각자의 삶의 태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반대 방향에 있는 깨우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이던 타이던 어떠한 경우로든 깨우침의 기회를 살면서 몇 번이든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했다와 깨우치지 않았다로 나뉠 수 있습니다. 깨우침의 기회를 의심했거나 아니면 깨우침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떨어지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혹은 오랜 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깨우침을 당장의 어떤 쾌락과 맞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을 담을 수 있는 본인의 성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교육이라 함은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를 지칭함이 아닌 더 큰 의미의 가르침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인생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그가 살아온 환경을 봐야 한다.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가정 환경 안에서 반복 학습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판가름되며 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 또한 가정에서 겪은 수많은 담금질로 바뀌거나 고착되었을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고 감사함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러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앞서 말했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친절과 불친절, 상냥하다, 무뚝뚝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인은 고객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끝났다면 그 뒤부터는 고객을 보는 시야를 확보하는데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품 설명하는 시간에 비중을 높이면 안 됩니다. 이 고객이 나를 의심하는지, 내 상담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내 상담을 앞으로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지,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지, 고객은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는지,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나와 같이 해결할 생각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야 고객과 내가 서로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완성은 상품이 판매되었느냐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